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 126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OI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86번째 나라로 캐나다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제가 만난, 캐나다에서 만난 유종수 교수, 유종근 전라북도지사의 형이죠. 유종수 교수 6남매 이야기입니다. 유종수 교수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상과대학을 마치고 뉴욕주 주립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뉴욕대학교 토론토대를 거쳐 1992년도에 제가 유 교수를 만났을 때는 수셋마리에 대해서 정교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토론토에서 수셋마리로 단풍 관광열차가 운행되는데요. 그때 저는 가족과 같이 단풍 기차를 타고 아가와 캐년의 그 웅장한 단풍을 경하고, 넙죽한 단풍을 경하고 인근에 있는 유 박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유종서 박사는 25살 때부터 유학, 이민 생활이 시작됐지만 팔순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수셋마리에서. 형제가 사나이인데 장남이었죠. 그 밑으로 유종근 지사, 유명숙 회계사, 유종성 같은 대학교 교수, 유종일 KDI 원장, 그가 사랑하는 동생들입니다. 바로 전라북도의 신흥 명문가이죠. 그들의 아버지는 정읍의 비난한 농민이었으나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가르쳤다 합니다. 그래서 자녀 모두가 명문대를 나와 사남매 모두가 박사학위를 받았죠. 유종근 지사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형의 주선으로 뉴욕 주립대 박사, 유종성은 서울대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경신련 사무총장을 역임했었고 가천대, 지금은 가천대 교수. 유종일 박사는 서울대와 동경대를 나오고 하버드에서 수학도 하고 지금은 KDI 대학원장이죠. 저는 이 형제의 장형을 먼저 알고 순서대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친하죠. 이후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격려도 의료도 했습니다. 유종수 교수는 뉴욕 주립대에서 박사학위 과정 때 동생 유종근을 바로 그 뉴욕 주립대 대학원으로 지나가도록 추천했죠. 형제가 뉴욕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며 모두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뉴욕대에서는 한국에서 온 형제 천재로 유명했답니다. 졸업 후 자신은 캐나다에서, 동생 유종근 박사는 뉴욕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죠. 유종근 박사는 그 김대중 선생이 미국 망명 시절을 만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감화하여 그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제 분야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었고, 특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졌을 때 그 국민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외환위기 탈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0년 2월에 저는 그 유종근 당시의 전라북도 지사 겸 대통령 특별 경제 고문을 단둘이 만나 저의 시국관과 그의 진료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차기 대통령으로 꿈꾸고 있다는 것을 동생들이나 그의 측근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종근 지사는 그때 인생 최고의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바쁜 토종 업무, 민주발전과 평화통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신임으로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경제보좌, 각 대학과 기관에서 강의 요청, 경제 분야와 통일 분야의 책 저술 등으로 눈코 뜰 수가 없었죠. 한 번은 강원도에서의 거절할 수 없는 강의 요청으로 시간이 촉박하여 산림청 헬리콥터를 이용한 것이 크게 문제되기도 한때였습니다. 저와 유지사의 독대 장소는 그가 안가로 사용하던 프라자 호텔 17층이었습니다. 주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다음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차기 대통령을 준비한다고 들었다. 유종근 지사는 눈을 감고 제 말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우리 국민은 단합을 잘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만큼은 동서가 갈리기 때문이다. 그 원인 제공자는 박정희 대통령 67%,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각 8%, 우리 국민이 1%다. 동서 갈등의 원인이. 남북 통일이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지만은 그보다 먼저 동서 통합이 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그러한 인물이 나와야 한다. 그러한 대통령의 뒤에서는 경제통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서 화해를 이루고 남북 통일을 이끌 비전을 갖고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유 박사는
경제정책은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로 세계가 다 인정하나 나는 동서화합을 이끌 방향을 제시하겠다. 전북지사 재선을 포기하라. 그때 도지사 재선거가 임박한 때였고 그의 압도적인 당선이 확실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전력투구를 하여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우리나라의 이 이완을 하루빨리 풀어나도록 지혜를 다 모아라. 손에 있는 전북지사를 내려놓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국가 부도 사태의 극복에 국가의 신명을 다 바치는 것이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경제학자로서 공직에 오른 이의 도리이며 전라도 출신으로서 그 길이 경상도민의 마음을 움직여 동사화합을 이끌어내는 길이며 대통령 꿈꾸는 자가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세계의 친구인 코이카의 업무를 주시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라. 손에 들고 있는 기득권을 다 버려라. 손에 든 것을 놓지 않고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들 수가 없다. 전라북도를 넘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라. 제 말이 요지였습니다. 유종근 지사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 말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지사 재선에 그는 성공하고 민주대통령 후보 경선에 오르지만 어느 사건에 휘말려 중도 하차하게 되고 노무현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끝까지 후보 경선을 완주하고 결국 노무현 후보가 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아마 그는 저의 말대로 실천하려 했겠지만은 측근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처럼 경제특보로 도와주면 되고 도지사를 한 번 더하여 클린턴처럼 모험적인 도정을 이끄는 것이 대통령 후보 이력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그에게 하는 조언에 그가 아마 현혹되었으리라고 저는 혼자 부질없이 그때 유추했습니다. 유종수 교수는 가끔 쓰던 말이에 토론토에 왔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토론토 대학 초청 강의도 있고 때로는 그저 중마고인 박장은 캐나다 한일은행장과 동생 유명숙 회계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석각도 친구와 가족 그리워하기는 저와 같은 범인과 다름없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의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 교수님, 이제 정년퇴직을 넘어 명예교수도 내려놓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박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고국에 자주 오세요. 고국 산천도 들러보시고 고국의 후학들에게 좋은 말씀도 들려주세요. 저도 이제 정년 맞았으니까 제가 여행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추국 한인회장과 이상은 한인회 이사장 이야기인데요. 제가 92년도 7월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10만 한인을 대표하는 한인회장 장추국, 이사장 이상은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새로 들어오는 투자주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기 위하여 찾아갔지요. 그리고 면담했습니다. 두 한인이 대주자의 키는 이제 160cm를 간 넘는 단신이었으나 그 눈빛은 아주 형요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신입 이주자들이 정착 지원이 한인회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후 우리 사무소가 개설한 투자주자 창업학교를 제2대 4대 명예회장으로 그들을 위촉했습니다. 저는 이상은 한인회장과 장추국 한인회장 그리고 조성준 의원이 주도하는 나무심기 토론토에서 하는 나무심기 운동에 아주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때 관광공사 지사장이던 지희련, 김지현 차장, 진수남 가족과 함께 매년 적극 동참하였죠. 또한 제 딸 아영이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2, 3학년이었는데 아영이요 캐나다 친구들도 초대해서 같이 참가했죠. 교육적으로 참 좋은 행사여서 그 아영이 친구 캐나다 부모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도 받았습니다. 한인들이 매년 펼치는 식목 행사에 캐나다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김기현 차장의 딸과 아들 예진이와 우진은 토론토 주요 신문에 식목 행사를 모델로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이사장은 후에 한인회장으로 선출되어 한인회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상은 이사장은 신일고등학교와 의국어대학을 졸업하고 효성 기획실에 근무하다 토론토에 이주했습니다. 남편은 키가 1m 61인데 부인은 키가 1m 70cm로 아주 큰 키에 딸 쌍둥이를 두고 있었죠. 제가 그 후에 20년 후에 2020년 IT에 근무할 때 이상은 회장이 토론토에서 봉사단을 읽고 봉사활동하기 위해 IT에 왔습니다. 우연히 만났죠. 우리는 봉사활동 현장에서 우연히 18년 만에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 밤새워 얘기했죠. 제가 토론토를 떠난 후 그의 부모가 떠난 것까지는 제가 예상했던 터였지만은
그보다 10세 연하의 부인이 4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훈 회장은 부인 별세 중에 충격을 받고 하던 사업을 다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입학했답니다. 2011년도 당시 3학년이며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중남미 선교에 부임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생을 바치겠다고. 그것이 부인에 대한 자기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독실한 신자로 교회에 봉사했으나 자기는 사업과 한일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부르고 사역을 준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이상훈 회장의 그 깊은 마음은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평범한 이민자들 이야기인데요. 김범신, 이동재, 주진욱입니다. 그들은 다 두 살 서울입니다. 김범신은 저거 동갑내기죠. 김범신, 이동재, 주진욱은 토론토 이주 동계생이고 다 같은 고향에서 친형체처럼 지냈습니다. 호칭도 그랬죠. 형 하면 응 동재야, 진호가 그렇게. 아마 이들은 토론토 이주자의 표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시간을 내어 같이 운동을 하며 유지하고 건강하려고 향수도 같이 달렸습니다. 이중 맏형격인 김범신 사장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될 막내인 주진욱 사장에게 선물로 줬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진욱이 후배가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해서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진욱 사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선물이 아니고 자기가 김범신 사장과 내기에서 이겼다는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몰라서 저는 이동재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동재 사장이 물어봤죠. 김 사장의 동생에 반한 주진욱 사장이 구원을 했고 당사자들은 좋아했으나 한사코 그 오빠 김범신 사장이 반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마트를 운영하는 주사장에게 동생을 시집 보내면 마트에 붙잡혀 24시간 붙잡혀 평생 고생이 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사장이 동생 고생 안 시키겠다고 약속을 해도 형처럼 따르던 그 김 사장이 1년 넘게 반대하니 야속한 생각도 들었답니다. 결국 그런 김 사장에게 그 이동재 사장이 하나의 제안을 했답니다. 골프를 프로처럼 목금토일 4일간 라운딩하여 주사장이 이기면 결혼을 승낙해주고 주사장이 지면 주사장이 깨끗이 김사장 동생을 잊기로 하고 이 셋은 그렇게 골프를 쳤답니다. 목금토일 4일을. 이 셋은 그렇게 친하면서도 골프는 철저했습니다. 다 자기가 한 수 위라고 주장했죠. 핸디캡은 당시 모두 4, 5 그 정도였습니다. 아주 잘 치죠. 로우 핸디캡이죠. 로우 싱글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이동재 사장이 심판으로 같이 라운딩 했답니다. 3명이. 결과는 310대 312로 주 사장이 승리. 그래야 두 총각 처녀는 골프 시합 후 3개월 만에 웨딩 마치를 올렸답니다. 그러면 주 사장 말이 맞구만 하고 제가 김 사장에게 말하자. 송 사장 모르는 소리 마소. 내가 어디 주 사장에게 골프 쳐서 질 실력인가? 인간이 워낙 외롭고 불쌍해 보여서 내가 져준 거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가? 그래서 나는 어느 날 두 채 아기를 안고 있는 주진욱 아내 옛날 김범신 사장의 여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진욱 사장의 아내가 하는 말이 골프 내기에서 오빠가 졌든지 져주었든지 저는 상관없고요. 저는 그저 애 아빠와 결혼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말 좋게만 했지요. 고생을 해도 내가 한다는데 아빠다니 오빠가 그렇게 반대할 때는 얼마나 제가 울고 속가상하고 오빠가 미웠는지 몰라요. 우리 애기들은 지가 좋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결혼을 승낙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이면 새 부부와 1990년도에 이민 간 유기현 부부가 합세하여 골프를 즐기고 저녁을 같이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유기현 사장은 김범신 사장의 중막 고우이고 유기현 부인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데 김범신의 또 다른 친구 동생이기도 하죠. 유기현이는 늦게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업에 충실하다가 주말이면 새 가족과 어울려 골프를 즐기고 밤이면 옛노래를 부르며 향수를 아마 달고 있을 겁니다. 다음은 문홍순 여사, 박민서, 양영란 부부 이야기인데요. 박민서는 제 친구인데 그 박민서 모친 문홍순 여사, 그도 아내 양영란, 조카 장재희가 같이 4명이 토론토에 1994년 8월에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때 뉴욕에 거주하던 김진영과 김통영도 저를 찾아왔기에 우리는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박민서는 아주 수재인데요. 서울대 군수공학과에 입학했으나 적성이 맞지 않는지 3학년을 마치고 군복무를 필요한 후에
다시 서울대 입학시험을 거쳐 기계공학과에 가서 졸업했죠. 당시는 서울대에 몇 명을 입학시키느냐에 따라서 명문고를 정하기 때문에 전주고가 대한민국 베스트 5에 꼽히는데 그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주성경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기타 치는 실력도 순급이어서 서울대 화연을 이끌었으며 서울에서 연주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고교 시절이나 대학 시절 때 가끔 그를 만나면 그의 기타 반주에 맞춰 우리는 밤새워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모친을 닮아서 여행을 매우 좋아했는데 중매를 만난 부인 양영 선생도 취미가 똑같아서 둘이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여행 부부입니다. 그는 결혼 후 주말이면 꼭 텐트를 가지고 삼천리 밤도를 누볐습니다. 저도 따라 가끔 동행했죠. 우리 가족도. 우리 가족은 몸만 따라가서 밤새 노래만 같이 불러주면 됩니다. 차량, 먹거리, 텐트는 다 그가 준비했죠. 지금도 그 가족과 여행을 하곤 하는데 지금도 모든 준비는 그의 몫입니다. 우리 가족은 몸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지금은 애들이 다 커서 따라다니지 않고 이제는 나와 민서 부부 4명이 같이 다닙니다. 그는 또한 투망에도 소질이 있어서 여름철이면 그가 투망으로 건진 즉석 불고기는 천하일미입니다. 1985년에 민서의 어머니, 아들 형석, 딸 선영, 그리고 저와 아내 7명이 제주도에 갔습니다. 차를 렌트하여 제주도를 일주하고 마라도도 다녀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한라산을 등반하러 가는데 제 아내가 자기는 힘이 드니까 호텔에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홍순 여사 당시 72세였는데요. 혼냈습니다. 제 아내를. 72세인 당신도 백록담 등반에 기꺼이 참가하는데 40도 안 된 안악이 무슨 나약한 말이냐고 일갈하여 겨우 아내도 같이 한라산 등반에 나섰습니다. 시험 드디어 7시간 만에 백록담 정상에 우리는 올랐습니다. 아내도 올라선 거죠. 그러나 내려오는 길에 아내는 발이 풀려 나의 팔을 붙잡고 반은 나의 등에 엎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민서 어머니의 설득 덕분에 한라산 백록담 등반이라는 평생의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와 장모를 모시고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여행도 잘 다니는 효자입니다. 2011년 7월에는 페루에서 민서 부부를 만나 우리 넷은 3주 동안 남미 일주 여행을 했고 2012년 7월에는 필리핀에 찾아와 우리 두 쌍은 필리핀 세부섬과 루소섬을 일주했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했던가요? 그 민서의 아들 형석이도 K대 영문과에 입학했으나 전공이 직성에 맞지 않는다더니 2학년을 마치고 군복무를 필한 후에 다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소아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딸 선영이는 로스쿨을 나와 총망 맞는 변호사로서 현재는 법무법인 법승에 근무 중이죠. 민서 어머니는 일본 동경대에 유학한 신여성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여행도 많이 하고 활달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세월의 장사가 없는지 92세가 되던 2016년도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아직 발의 힘이 좋아 어디든 갈 수가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임에 불효자 모임이 있습니다. 김혜강 회장, 최규현 부회장, 오승재 재무, 황유돈 섭외, 박민서 최영철 평의원, 그리고 제가 총무이죠. 이 회원은 불효자 순서로 중요한 보직을 맡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회원 자격은 엄격하여서 85세 이상의 부모를 가진 자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1%도 못 갚은 자만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래 친구가 있는데요. 자기는 불효자가 아니라면서 회원을 탈퇴했습니다. 그는 효자입니다. 형제가 많지만 어머니의 생계비를 굳이 혼자 감당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그는 3%나 갚고 있는 중입니다. 민서 어머니 기억이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는 뜻을 모아 장안 어머니상을 2015년 8월에 수여했습니다. 상을 받은 문홍 여사는 어느 상보다도 자식들이 주는 이 상이 가장 값진 상이라고 기뻐했죠. 민서에게는 2명의 누나와 2명의 여동생이 있는데요. 모두가 8등신 미모에 하나같이 수재로 명문여고와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시 전주에서는 최진산댁 셋째 딸이 아니고 박원전댁 셋째 딸이 유행했는데요. 그 집의 사위가 된 것은 성공 인증사실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광활한 나라 캐나다에 다들 다녀오셨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86번째 나라로 광활한 나라, 인간 중심의 나라, 캐나다 4번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